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유일하게 양극재 업체 중에 어닝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했는데 이 ETF가 담고 있는 기업들 중에 공통으로 포함되는 종목들에 대해서 좀 주목해보자. 저는 SKI 테크놀로지보다 오히려 2등인 WCP에 좀 주목하자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북미하고 유럽 분리막 시장의 한국 업체가 거의 4분의 3, 75%로 싹쓸이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모신 분은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주초마다 2차 전지 관련해서 워낙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고 계시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슈 내용들 팩트 체크해드리고 있고요. 오늘도 좀 다양한 이슈가 나왔죠? 네네. 네, 이건 항상 우리가 좋은 것만 아니라 나쁜 이슈가 나온 맞습니다. 것도 있는 네. 그대로 네. 예, 공유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번 주에는 조금 안 좋은 소식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한번 좀 점검해보죠. 네, 부정적인 기사들 한번 저희가 같이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이제 수익률 현황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는 16%, 코스닥은 35% 상승했는데 2차 전지 기업들 전체적으로 수익률이 많이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최근에 지금 이걸 찍고 있는 월요일 상황에서도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아마 MSCI 지수에 대한 선반영으로 좀 주가는 빠지고 있지만 그런데 수급 현황을 보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 공매도 잔고 정상화되면서 지금 수급은 조금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 모두 수급 상황이 그렇게 엄청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수익률 현황이 빠졌지만 여전히 코스피, 코스닥 지수 대비 초과 상승이 나오고 있고 뭐 단기간에 많이 오른 초전도체를 제외한 업종별 상승률 측면에서도 압도적으로 원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자재가 전체 연평균 전체 1월달 대비해서 298% 수익률을 기록했는데요. 에코프로가 960%, 포스코홀딩스가 최근에 주가가 좀 견조하게 유지되면서 120%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에코프로와 포스코홀딩스의 수익률 격차는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배터리 셀 단에서는 SK이노베이션이 22.9%, LG엔솔이 22.6%로 배터리 셀에서 SK이노베이션이 최근 한 주 동안은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지만 SK이노베이션과 LG엔솔의 배터리 셀단에서 수익률 격차는 상당히 박빙을 유지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양극재 단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이 최근에 주가가 급격하게 빠지면서 246%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여전히 코스모 신소재하고는 50% 넘는 수익률 격차가 나고 포스코 퓨처엠도 130% 수익률 선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스코 퓨처엠과 에코프로 BM의 수익률 격차는 상당히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2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유일하게 양극재 업체 중에 어닝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했는데 최근에 주가는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서 코스모 신소재도 에코프로비엠과 마찬가지로 뭔가 새로운 수주라든지 새로운 신규 성장 동력 아니면 이 광물 밸류체인에 대한 어떤 이슈, 모멘텀이 좀 발생해야지 지금 당분간은 지금 코스모 신소재가 굉장히 좀 소강 상태의 국면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극재, 도전재, 첨가재 이쪽 여전히 부진합니다. 나노신소재가 1등인데 100% 안 되는 수익률로 원자재나 양극재 대비해서 상당히 좀 소외됐다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쪽에 저는 기회가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해액 관련돼서는 솔브레인과 엠캠이 수익률 자리를 놓고 치고받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항상 계속 엠캠이 압도적으로 1등이었는데 최근에 솔브레인이 좀 견조한 주가 모습을 보여주는데 솔브레인은 전해액의 모멘텀보다는 반도체 쪽 소재 모멘텀이 더 크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리막도 SKI 테크놀로지랑 WCP의 수익률 게임이 굉장히 재밌는데 1, 2등을 계속 치고받고 하고 있는데 WCP가 삼성 SDI랑 약 5조 가까운 분리막 공급 계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률 측면에서 단기 차익 실현 물량에 따른 굉장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SKI 테크놀로지랑 분리막 캐파가 상당폭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비단에서는 역시나 압도적으로 윤성 FNC가 최근에 조정은 나오고 있지만 354%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2등에 DNT가 유상증자 발표 이후로도 지금 견조한 수익률을 유지하면서 192%로 기록하고 있는데 DNT 지난 시간에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충분히 공부해볼 만한 기업이라고 보고 있고 윤성 FNC와의 수익률 격차는 상당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1등주보다는 2등주에 좀 주목하자 말씀드리고
양극재는 3등주에 주목하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등주는 또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수익률 상의 1등을 말하는 거지 뭐 전체 캐파라든지 그 회사의 뭐 실적이 1등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수익률 측면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2차전지 관련된 ETF 쪽으로 자금이 계속 몰리고 있다는 거고요. 그중에 아까 말씀드린 수익률 측면에서는 솔 2차전지 소부장이나 에이스 2차전지 친환경 액티브 ETF가 수익률이 좋았다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타이거 2차전지 소재 FN과 최근에 상장한 코덱스 2차전지 핵심 소재 10FN이 포스코랑 에코프로 그룹의 그다음에 양극재단에 핵심 집중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된 그 ETF의 수익률은 상당히 좋아질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2차전지 상장지수 ETF의 일평균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당연히 이 2차전지 ETF에 관련된 수급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핵심 종목을 잘 살펴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죠. 타이거 2차전지 소재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포스코홀딩스에 집중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솔 2차전지 소부장 FN 같은 경우는 지금 수익률 현황 굉장히 좋고 지금 3천억 넘게 자금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솔 2차전지 소부장 FN ETF는 당연히 에코프로, 포스코 퓨처엠 들어있지만 포스코홀딩스가 안 들어있고요. 대신에 비양극재단, 나노신소재라든지 대주전자재료라든지 장비회사의 PNT 뭐 이런 회사들이 잘 들어가 포함이 돼 있다. 그래서 2차전지 관련된 개별 종목에 대해서 너무 조금 두려움이 있거나 개별 종목의 등락폭이 크면 2차전지 전체 성장성을 보고 ETF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2차전지 이 ETF 요 지금 핵심 지금 한 9개 정도 되는데 9개 ETF에 공통적으로 속한 종목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종목들은 깊게 인사이트를 가지고 공부를 해보시고 그 회사들의 조금 긴 호흡으로 최근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 빠진다고 뭐 일시적인 그런 주가 변동에 너무 일회일비하지 마시고 좀 2, 3년의 긴 호흡으로 이 ETF가 담고 있는 기업들 중에 중점적으로 공통으로 포함되는 종목들에 대해서 좀 주목해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기업 실적 거의 다 나왔습니다. 아직 한 80% 정도 나왔고 20% 정도가 안 나왔는데요. 역시나 광물 가격에 민감한 양극재단과 그 다음에 이제 공급가행 우려가 있는 동박 생산 기업이 부진했습니다. LG화학이 첨단 소재 사업부가 물론 첨단 소재 사업부의 양극재 사업부가 거의 매출과 이익의 70% 이상을 담당을 합니다. 나머지 첨단 소재 쪽에는 이제 그 IT나 디스플레이 소재에 들어가는 편광 필름 쪽도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1,846억을 기록했고요. 다만 좀 다행인 거는 LG화학이 여전히 양극재단에서 영업이익률 1등을 기록했습니다. 8.3%의 상당히 좋은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했고요. LG화학도 중장기적인 그림으로는 10%대 영업이익률까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6% 감소했습니다. 그렇지만 포스코 퓨처엠도 영업이익률이 1분기 때 2.1%에서 지금 4.6%까지 상당폭 개선됐고 포스코 퓨처엠도 광물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6%에서 7%대 영업이익률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로 갈수록 영업이익률은 계속 개선될 거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에코프로비엠이 가장 역시나 양극재단에서 코스모 신소재랑 더불어서 실적이 가장 좋았습니다. 그래서 왜 에코프로비엠 하는 게 숫자로도 명확하게 좀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1147억을 기록했고요. 전년 대비 12% 증가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도 5%대 영업이익률에서 6%대 영업이익률로 회복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LNF가 좀 상당히 저희 지난 시간에 자세히 다뤘는데 테슬라 단일 고객사에 대한 우려, 테슬라가 저가 차종으로 비중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LNF가 상당히 좀 그 우려 요인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은 계속 조금 체크가 필요해 보이고요. LNF 측면에서는 일회성 비용을 빼면 우리도 연간 영업이 700억 정도 체력은 가능하다고 밝혔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테슬라랑 장기 공급 계약 가능성도 높다고 밝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팩트 체크는 계속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NF가 가장 실적 감소폭이 적었습니다. 95% 감소해서 30억을 기록했고요. 지금 코스모 신소재는 숫자는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그 MLCC까지 다 합쳐서 분기 영업이 63억 정도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코스모 신소재도 그 2차전지 소재단 양극재의 비중이 상당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2분기 실적은 숫자상으로는 가장 선방했다.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수준을 나타내 63억 아니면 93억 이 정도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양극재 기업은 역시나 장기 공급 체결을 통해서 수주 잔고를 확보하고 장기 공급 체결을 통해서 수주 잔고를 확보하고 있다. 그 말은 바인딩 계약이다. 그래서 양극재 주요 공급 계약은 사실 리튬 가격 하락에 대한 거는 단기 분기 실적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중장기 실적의 성장성이 큰 흐름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전기차 배터리 음극 집전체에 들어가는 동박 기업이 상당히 실적이 부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증설 물량이 쏟아지고 있다. 그 얘기는 아무래도 중국의 동박 관련된 경쟁 기업들이 점차적으로 계속 많이 생겨나고 이 동박 관련된 기술 진입 장벽이 양극재 쪽과 상당히 차이가 있다. 그런 측면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공급 과잉 발생해서 SK 넥실릭스가 1등인데요. 지금 2분기 영업이익이 98.6%, LNF보다 더 심각한 수준으로 감소를 했고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도 94%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 15억을 기록했습니다. 네, 양극재에 들어가는 양극박 생산기업 조일알미늄, 사마알미늄 소개해드렸는데 사마알미늄은 아직 2분기 실적이 안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에 분명히 2분기 실적 사마알미늄 코멘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일알미늄이 2분기 영업이익이 15억 나오면서 92.7% 감소했습니다. 반면에 분리막 기업 같은 경우는 분리막을 한 번도 소개해드린 적은 없는데 분리막 제조기업 실적은 우상향 중에 있다. SKI 테크놀로지가 작년까지 올해 1분기까지만 해도 6개 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는데 흑자 전환했다는 거에 좀 포인트를 맞추는 것 같고 2분기 영업이익 9억을 기록했고요. SK온도 역시나 SKI 테크놀로지는 SK온이라는 든든한 뒷배경에 따라 계속적으로 공급 계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5년간 분리막 공급 계약을 SK온이랑 맺었고요. 또 북미하고 기타 유럽 지역에서 하는 SK온에 또 7년간 분리막 공급 계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SKI 테크놀로지로 하반기 실적은 계속 우상향할 것이다.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이제 동박 기업보다는 훨씬 분리막 쪽에서는 실적 개선 기대감이 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WCP인데요. 저는 SKI 테크놀로지보다 오히려 2등인 WCP에 좀 주목하자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WCP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14% 증가했고요. 2분기 영업이익도 167억을 기록했습니다. 이미 삼성 SDI랑 5년 동안 분리막 공급 계약 5조 계약을 맺었고요. WCP도 역시나 SK온을 주 고객사로 갖고 있는데 삼성 SDI 쪽으로 고객사가 확대됐다는 점이고요. 분리막 같은 경우는 배터리의 폭발을 방지하는 역할에 소재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의 안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장기간 이 까다로운 승인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높은 진입 장벽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막 업체도 분리막 업체도 심지어 지금 SKI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WCP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분리막 업체가 계속 전고체 배터리가 나올 경우에는 이 액체 분리막 자체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계속 리스크 요인으로 자리 잡았지만 전고체 배터리의 상용화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지금 2027년을 넘어서 2030년 정도 돼야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우려감은 상당히 많이 낮아진 상황입니다. 최근에 밝힌 건데요. S&E 리서치에 따르면 2030년 북미하고 유럽 분리막 시장의 한국 업체가 거의 4분의 3, 75%로 싹쓸이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RA 법안, 그 다음에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 CRMA 법안에 따라 중국의 분리막 업체를 10% 미만으로, 그러니까 중국의 분리막 업체를 거의 완전 배제할 정도로 생산 능력이 10% 미만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분리막 선택은 분리막 생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국내 업체들이 역시나 이 IRA랑 CRMA법의 국내 분리막 업체가 최대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차전지 소재 업체별로 기업 실적이 극명하게 좀 갈렸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 관련해가지고 IRA 보증 관련된 게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LG 에너솔루션의 CFO죠. 이창실 CFO께서 지금 2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 상황에 2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밝힌 거는 미국 최근의 정부 상황을 보면 IRA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존재한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거 IRA 보조금 관련돼서 지속 가능하게 받을 수 있을지
꼭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우려 요인이 있을 수도 있다. 우리가 리스크를 대비하자는 측면에 리스크 말 그대로 점검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정적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맞습니다. 당선이 네, 된다든가 그거에 대한 했을 우려를 때 말하는 겁니다. 예, 네. 이게 스톱될 수도 있다, 네, 네. 혹은 확 줄어들 수도 완전히 있다에 대한 정책이 걱정. 다시 화석연료 쪽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거 관련한 부분이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 교체에 대한 부분이 우려가 있고요. 두 번째는 북미 완성차 업체 중에 IRA 보조금 공유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게 실제 일본의 파나소닉이 AMPC 첨단 생산 세액공제 절반을 테슬라와 배분하겠다. 이게 지금 촉발이 된 건데요. 그럼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수익성이 불가피되는 거 아니냐. 이거는 철저하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국내 배터리 업체는 대부분 지분 51대 49, 50대 50의 형태로 합작 지분의 형태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IR 보조금을 배분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마음대로 없는 결정할 수가 없는 상황. 이미 IRA 보조금에 대한 부분까지도 이 합작사랑 이미 수익 배분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지금 합작법인 형태가 대부분이고 아마 국내 배터리 업체가 예를 들어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애리조나에 단독 공장을 짓는 부분, 그런 부분은 이 파나소닉 사례 때문에 일부 테슬라가 이익 쉐어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멘텀인데요. 사실 이 그 첨단 생산세액 공제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IRA 보조금 지급 요건상 핵심 광물을 조달하면 안 되는 이 외국 우려 기업 FEOC 요거에 대한 구체적 지금 적용 범위가 불명확하다. 그래서 지금 국내 기업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직접 미국 행정부에 FEOC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 우려 기업이 중국이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좀 명확하게 해달라고 했고요. 유럽 핵심 원자재법 CRMA법이랑 최근에 8월 11일 날 나온 EU 배터리법 구체적인 관련돼서 사항이 없는데 여기서도 폐배터리 관리 지침, 그 다음에 탄소 발자국 규제가 상당히 높다.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 민간 기업이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좀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저게 그 합작 회사, 중국 회사와 합작 회사로 핵심 광물을 활용해서 맞습니다. 만들었을 때 네. 이게 중국이 포함이 됐다는 것 자체가 이게 규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해당이 되냐 안 되냐, 네네. 이게 핵심 우려 네, 기업으로. 정확합니다. 지금 네. 중국이 새만금에 예를 들어 화유 코발트랑 LG 엔솔이랑 조인트 벤처를 맺는다든지 화유 코발트랑 LG 화학이랑 조인트 벤처를 맺는다든지 화유 코발트랑 포스코랑 조인트 벤처를 맺는 것도 국내에서 생산을 하지만 중국 기업의 자본이 들어갔다는 측면에서 이게 외국 우려 기업 집단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가 지금 중국이 자꾸 꼼수를 부려서 저희랑 합작 형태를 맺어가지고 미국에 진출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상당 부분 저희 입장에서도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또 기업들이 그렇게 하는 거에는 자금의 문제, 맞습니다. 그렇죠? 네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네네. 네. 그 2차전지 이제 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분기별 실적에 따라서 분리막 업체는 잘 나오고 동박이나 양극재 업체는 다소 부진했다. 그런 분기 실적을 보고 사실 그러면 이제 동박 업체나 양극재 업체는 투자를 하면 안 되고 이제 분리막 업체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거니까 분리막 업체를 투자해야겠네. 이런 이분법적 사고는 굉장히 좀 경계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연간 영업이익, 연간 매출액과 영업이익 실적 성장에서 계속 꾸준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업체, 그게 분리막이 될지 양극재 업체가 될지 동박 업체가 될지 양극박 업체가 될지는 좀 더 긴 호흡으로 보시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분리막 업체가 단기간에 지금 2분기 실적이 좋았는데 계속 연속적인 실적 성장성의 모멘텀을 보면 분리막 업체를 투자한다기보다는 분리막 업체가 실적 성장하는 것을 통해서 2차전지 업체가 여전히 전체 밸류체인이 잘 성장하고 있구나. 그런 관점에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분리막 업체도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